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우리금융지주부터 하이브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 함께 엘리엇 파동 카운팅의 주관적인 한계들을 보조하고자 RSI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들 하는 채널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들이나 오늘 당장 상한가 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진 못하겠지만 꽤 괜찮은 매매법 중에 하나인 만큼 채널에서 보는 관점에 맞게 우리금융부터 하이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채널에서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들을 했었던 종목들인데 그 뒤로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들을 이탈하면서 이러한 구간 동안에서는 정리들을 하면서 수익 실현들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나 요 구간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반응들을 올라오면서 전환선 위로 기준선도 위로 올라온 만큼 이러한 것들도 우리금융을 가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한 20% 내지 4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두 번에 대한 돌파들이 일어난 만큼 좀 더 상승들을 보이면서 후행 스핀이 캔들들에 대한 벽을 뚫고 올라가고 캔들도 양무들이 붙으면서 이런 때에 대한 고점 7월 22일에 있었던 고점마저도 돌파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C로 보고 이것을 1, 2, 3으로 보는 충격 파동들에 대한 기대들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게 밀리면서 음봉이 붙고 전환선 이탈 기준선이 이탈한다면 정리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정찰병 정도 수준 우리금융을 가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가지고 트레이딩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런 때도 그렇고 이런 때도 그렇고 상승하는 시작에 앞서서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것들이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오고 캔들이 전환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돌파하고 구름을 돌파하고 포행스핀도 캔들을 돌파하고 구름들을 돌파하면서 추세 상승들이 시작된 것처럼 이 구간 동안에서도 전환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돌파한 만큼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조건들을 두 가지를 클리어했기 때문에 충분히 일부에 대한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LG이로텍입니다. LG이로텍도 우리 채널에서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들을 했었던 종목들인데 여전히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후행 스핀들이 캔들들을 돌파하는 위치들에서는 LG이로텍을 가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한 30% 내지 5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좀 구름대 안에 있는 만큼 이리로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 혹은 일부에 대한 매수 관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앞서 봤었던 우리금융처럼 우리금융의 요런 때와 같이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온다면 하락이 시작되는 것처럼 LG이로텍도 이 뒤로 밀리면서 구름대를 이탈하고 전환선을 이탈하고 기준선을 이탈하고 후행 스핀도 캔들의 지지에서부터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온다면 정리들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전환선과 기준선들 후행 스핀도 캔들에 대한 지지가 있는 만큼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했다 하더라도 보유 관점 혹은 매수 관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해서 고려아연을 가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20% 내지 4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얘도 구름대에 대한 저항들이 크게 있는 만큼 강한 상승들이 보이면서 돌파들을 하기보다는 올라가다가도 좀 저항들을 받으면서 밀릴 확률들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전환선도 위에 있고 기준선도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오지 않는 내에서는 정찰병 수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위치들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서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구름 돌파 자리, 후행스핀도 캔들 돌파 자리들 그리고 요런 때 있었던 6월 7일에 있었던 고점마저도 돌파하는 그러한 위치들에서는 다 한 번씩 더 매수가 가능한 위치들에 있었고 이러한 관점들 아니라 하더라도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것들이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올 때 그리고 과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위치들에서는 다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해 보기로는 하나솔루션도 5월 10일에 있었던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고 올라오고 6월 7일에 있었던 고점도 한 번 더 돌파한 만큼 이곳을 가지고 1이고 이곳을 2로 보고 지금을 3에 대한 진행 중으로 볼 수 있는 기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얘도 뭐 3파로서 시작되면서 확실하게 올라가지 않고 밀리면서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것들이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전환선 이탈하거나 기준선이 이탈한다면 한 번씩 더 비중들을 정리해야 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고 캔들이 전환선과 기준선과 구름 위에 있고 호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들 위에 있는 만큼 매수 관점 혹은 보유 관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아직까지는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좀 얘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저점들을 갱신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여전히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지 않나 싶고, 일단 좀 기대해보기로는 스토캐스틱 같은 것들이 좀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 7월 1일에 있었던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올라가고, 보조지표 같은 것들이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올 때 뭐 1차적인 매수, 캔들이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그런 때마다 한 번 더 매수, 호행스핀이 캔들을 뚫고 올라가면서 돌파가 일어날 때도 매수, 양봉들이 붙으면서 뭐 7월 20일에 있었던 고점도 돌파한다면 그런 때도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시나리오 중에서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도 기준선 돌파 자리, 전환선 돌파 자리에서는 한 번씩 매수가 가능한 위치들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삼성화재를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20% 내지 4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얘도 뭐 3월 8일에 있었던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1로 보고 아직까지는 2에 대한 진행 중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들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전환선 위로, 기준선 위로 올라온 만큼 이 뒤로 더 올라가면서 뭐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고, 호행스핀도 이 캔들에 대한 저항, 구름대에 대한 저항들을 뚫으면서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4월 7일에 있었던 고점마저도 돌파한다면 이런 것들도 뭐 3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전환선과 기준선 정도 돌파한 이후로는 큰 특이 이상 없기 때문에 삼성화재도 일부에 대한 매수 정도는 가능한 위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관망이 좋은 위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뭐 요런 때였다면 뭐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들은 매수가 가능했겠으나 7월 28일에 강한 하락들을 보이면서 전환선도 이탈하고 기준선도 이탈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도 요 구간에 트레이딩했다 하더라도 7월 28일에서는 완전한 매도,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큰 특이사항들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지금은 관망이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LNF입니다. LNF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에서 뭐 한 20% 내지 4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이 뒤로 더 올라가면서 구름대 위로도 올라가고, 호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들, 저항들 뚫고 올라간다면 좀 더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매수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상승에 대한 기대와는 다르게 밀리면서 전환선을 깨고 기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러한 것들도 매도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LNF도 전환선과 기준선을 가지고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호행스피닝 캔들을 돌파하는 자리들에서는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들에 있어서 한 30% 내지 5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좀 더 상승들을 보이면서 뭐 이전에 있었던 언덕들을 돌파한다면 그런 때에도 뭐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일단은 좀 구름대 하단들에 대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뒤로 뭐 양봉들이 붙으면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캔들이 구름대 안에 있을 때에는 강한 상승들을 보이기보다는 좀 구름 안에서 헤맨다라는 특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뒤로의 움직임들이 밀리면서 이탈이 나오지 않는 내에서는 조금 더 보유 관점 혹은 매수 관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뭐 이런 식으로 헤매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뭐 구름대마저도 뚫고 올라간다면 이러한 것들도 뭐 이런 때처럼 좀 더 상승들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되,
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상승에 대한 기대와는 다르게 밀리면서 전환선, 기준선 구름 이탈 이후에는 강한 하락들을 보이는 것처럼 하이브도 지금으로서는 일부에 대한 매수는 가능. 그러나 밀릴 때에는 언제라도 손질이라 하더라도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우리금융부터 하이브까지 함께 보셨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기준과 원칙들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종목은 다른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홀딩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기준과 원칙들을 가지고 상승할 때 그리고 하락할 때 보이는 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